106일 밤 이야기 훈민하자 천일야와는 동래북 박평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훈민하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훈민하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구로구 개봉역 현대아파트 입구에 걸려있는 구로구의원 당선자 박평길의 펼침막입니다. 동래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듣고 다니라. 예,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구로구의원 당선자 박평길 올림. 오늘은 이 동래북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동래북 박평길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듣고 다녀라. 예,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구로구의원 당선자 박평길 올림. 한돌자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자칭 동래북이라고 선거운동을 벌인 현 구의원 박평길님이 재선되었습니다. 2014년에 구로구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이 모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싹쓸이를 거듭한 지역으로 기억됩니다. 박평길님은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았고 동래북 박평길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평길님이 재선되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 당선되었습니다. 박평길님이 다산 정약용의 글을 읽으셨을까요? 주감 선생, 벼슬아치를 위하여 백성이 있느냐? 아니다, 아니다. 백성을 위하여 벼슬아치가 있다. 다산의 글 중에서 위의 글은 미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와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한돌자, 박평길님은 하급 정치인인 구의원입니다. 동래북 박평길이라는 글은 나라의 주인인 유권자의 가슴에 쏙쏙 들어와 꼭 한 표를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마음에 맺히는 촌철살인의 정치구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 정치인이라도 이렇게 가슴을 콕 찌르는 정치구호를 써먹어 본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철 1호선을 지하화한다는 나라가 망할 공약을 내세우는 주제넘은 구의원 후보도 있었습니다. 주민이 뭘 원하는지 잘 듣고 다니라. 저는 꼭 그렇게 하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는 약속은 오직 주민의 뜻을 모아 구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성실성이 믿어집니다. 주감 선생, 박평길은 4년 전에도 민주당의 텃밭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동래북을 내세워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는 90% 더불어민주당의 싹쓸이 선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박근혜 파통령, 파면된 대통령의 탄핵을 이어받은 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래북 박평길은 당선이 암담한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아 재선이 된 것입니다. 한돌자, 동래북 박평길 구의원이 4년 전에 내세운 구호에 대하여 주민을 속이지는 않았다고 보았기에 재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은 정치인이 있어서 동래북이라는 구호만 가져다가 당선만 되고 보자는 생각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인의 도리를 알고 수신제가하여 본인에 맞게 동래북이라는 내용의 구호를 걸고 선거에서 당선되어 그 뜻을 늘 실천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주감 선생,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노태우의 민자당, 김영삼의 신한국당, 이해창,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그 뒤를 이은 정당이 자유한국당입니다. 한돌자, 자유한국당은 박평길 구의원의 정치 이념을
정당 개혁의 이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말을 경청하여 정책을 세우고 그런 공약을 하는 정치인을 심사하여 공천을 주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암 선생,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와 친근한 사람은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를 따르는 파벌 정치를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는 소위 친박당이라는 정당이 생겨났습니다.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당 이름입니다. 그랬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폐단을 바로잡아 탕평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공평한 공천을 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명박과 친한 사람은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니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는 편가르기 밀실 공천권을 행사하여 법망을 피한 병역기 피자, 뇌물죄인, 부정취업자 등 최고 권력자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이면 조건 없이 온갖 비리 연루자를 공천하고 있습니다. 한돌자, 예전에는 정적을 빨갱이, 종북, 퍼주기로 모으고 백성을 속이는 등 가짜 안보와 금품을 살펴하여 향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거법과 선거제도가 투명하게 정립되어서 더 이상 국민을 속이는 불법 선거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공천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감 선생, 이명박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의 돌발 피살 사건을 계기로 어렵게 남북 간에 합의한 금강산 관광을 폐기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재개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려고 해도 이제는 유엔의 대북 제재라는 틀에 걸려서 사실상 협상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아예 남북 대화의 문을 걸어 닫아버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어렵게 이루한 남북 통일로 나아가려는 협상의 공적을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한돌자, 박근혜 파통령 파면된 대통령은 개성공단 기업인에게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개성공단을 닫아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유엔의 북한 제재로 인하여 개성공단의 복원은 난제 중에 난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미국 본토를 개장하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였습니다. 한돌자, 더구나 박근혜 파통령은 일본 수상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과 한마디도 없이 단돈 10억엔 약 110억 원을 받고 성노예 속칭 종군 위안부 할머니의 동의도 없이 일본 제국주의자의 성노예 만행에 대하여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조건까지 달아서 성노예에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외교적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주감 선생, 1910년 이완용이 체결한 을사늑약은 국력이 쇠퇴하여 하는 수 없이 맺은 것입니다. 지금은 하등에 우리가 일본에게 당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교적인 합의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수치스러운 합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한일 간 성노예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자 일본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외교적 합의를 지키지 않는 불신국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습니다. 한돌자,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입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보수의 장점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오직 매국노의 전통과 병폐만을 이어받아 반공의 가면을 쓰고 패거리 정치를 이어온 수구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사조직에 얽매여 공천 비리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참패하여 여당 177석 대 야당 103석이 되었습니다. 주감 선생, 국민의 지지를 받는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정치인이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도록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당원이나 일반 국민이 후보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공천에서 필수적인 조건은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여론조사에서 으뜸인 자, 최근 5년 이상 개인 소득의 5% 이상 기부금을 낸 자, 남자는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1가구 1주택 이하인 자, 사기죄, 성범죄, 폭행, 선거 부정, 자녀의 취업 비리 등 죄질이 나쁜 전과가 없는 자, 탈세나 세금 미납, 외화 도피 등 경제적 범법 행위가 없는 자, 이외 5가지 조건에 드는 청렴한 후보자를 공천하는 원칙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한돌적 자유한국당이 동래북 정신으로 매국노의 병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수많은 부적격자가 뻔뻔스럽게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심기일전하고 위의 기준에 맞게 대대적인 공천 개혁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의의 경쟁을 해나가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감선생,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가 후보 공천투표로 대통령 최측근 인사를 누르고 경기도지사 공천을 받았습니다. 민원 청구인이 20만을 넘으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조선시대 신문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동래북에 더 가까이가 있습니다. 동래북은 민주정치인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주제 토론 정리 한돌자. 이 세상 읽기 백인 저소득층의 반란과 이야기의 힘.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박종현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한겨레 27면. 선거 당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농담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승리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이었다. 트럼프의 집권을 갈망했던 백인 저학력층 덕분이었다. 그들은 유세장을 가득 메웠고 자신의 지지를 끝까지 숨겼던 일부는 최악의 여론조사 실패를 초래했다.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들 저학력 백인 계층은 오바마가 승리했던 2008년과 2012년에는 공화당 후보에게 58%와 61%의 지지를 보냈다. 트럼프 지지율은 67%였다. 그 차이가 선거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백인 남성들에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세계 48이 약속되었다. 48년 정년보장, 연간 48주 근무, 주당 48시간 노동이 그것이다. 그들은 고되고 단조로운 노동을 견뎌야만 했지만 가족들에게 품위 있고 안온한 생활을 제공했고 자녀들을 대학에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좋았던 그 시절은 가버렸다. 기술 진보에 따른 자동화의 확산으로 평생 직장의 경기 규칙이 먼저 없어졌고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공장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사태가 뒤따랐다. 트럼프가 기적과도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 때문이었다. 그는 잊히고 배제되었던 이들을 다시 무대 위로 등장시켜 주었고 이들이 가장 원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얼마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는지 잘 압니다. 당신들은 철저하게 경멸받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루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애국자입니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악당들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정치인, 대도시의 엘리트, 전문직 여성, 게으른 흑인, 모래한 이민자가 그들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악당들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들만 사라지면 여러분은 다시 미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투표부터 하라는 선거 직전 오바마의 호소는 옳았다. 뚜껑을 열어보니 박빙이었다. 100명 중 단 한 사람씩만 마음을 바꿨어도 결과는 달라졌다. 그러나 기꺼이 투표에 나설 연료를 주지 못했던 것은 힐러리와 오바마 자신을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였다. 투표는 충성심에서 나오고
충성심은 그들이 주인공인 이야기에서 나온다. 유발 하라리에 따르면 사피엔스 곧 인류는 언어의 도움을 받아 허구의 세계를 상상해냈고 소수의 집단으로는 불가능한 과업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언어로 직조된 허구의 세계가 바로 이야기이다. 우리의 두뇌는 특정한 구조를 지닌 이야기들을 기대하도록 진화되었다. 주인공과 악당이 있고 올라가야 할 언덕이 있고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있으며 오랜 시간 끝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 말이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신을 정립시키며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시키려 함께 분투하게 된다. 사람들은 진실한 이야기에도 열광할 때가 있다. 이야기는 힘이 세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힐러리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가져올 공포에만 호소했을 뿐이었다. 소외되었던 백인 저소득층이 공화국의 주인공으로 무대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끝내 들려주지 못했다. 그들의 경제적 처지와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지에 관해 트럼프와는 다른 버전의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야만 했다. 지록 이마에 기괴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한국판 트럼프의 등장을 막아야 할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다음 107일 밤 이야기 호미나자 전일야와는 중국 역사상의 4대 미인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